안녕하십니까. 강원대병원 분의 조합원 여러분. 저는 의료연대 본부장 박경득입니다. 오늘 조합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지금 PPT에 있는 것처럼, 올해 투쟁이 진짜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질문 부대장께 하신 적 있나요? 부대장님, 올해는 투쟁 안 해도 되죠? 실제로 질문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저도 국립대병원 노동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직원인데요. 제 동료들도 이런 기대에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시민들이 끝내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가 굳이 막 투쟁 안 해도 우리 요구가 자연스럽게 달성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실 텐데요. 정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강원대병원 상황이 어떤지 같이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강원대병원 분해는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조합원님들이 올해 어떤 투쟁을 또는 어떤 임단투 활동을 하셔야 될지 제가 좀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번입니다. 우리 병원 괜찮나? 강원대병원 괜찮습니까? 네. 병원 측이 많이 적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의료연대 본부가 산하에 있는 몇 개 병원, 강원대병원을 포함해서 병원들의 결산서를 보면서 경영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정말 적자더라고요. 특히 현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병원 재정이 이렇게 안 좋으면 올해 우리가 임금 인상도 좀 양보하고 병원한테 큰 요구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조합원들 계실 텐데요. 우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양보하거나 체불임금 확대분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메워질 수 있는 적자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구조적인 적자고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 이 사진의 모자에 적혀 있는 글자,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MAGA, 마가라고 부르고 마가노믹스라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적힌 대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미안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좀 죽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승자 독식이죠. 경제가 장기 불황이다 보니까 모든 부를 한 국가, 한 기업, 가장 큰 자본으로 다 이윤을 모으자라는 겁니다. 불황에서 자본가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도 이제 그걸 추종하면서 한국도 친기업 정책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해줬죠. 물론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그런 경제 정책들이 아직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황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드디어 0%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2024년 2월에 2.3%로 시작해서 올해 5월 말에 이제 1%대가 깨지고 0.8%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상황에서는 가정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가계부채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야 되고 특히 공공 서비스에 많은 국가 예산을 배정해서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지금 PPT에 나오는 대로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역대급 세수 결손을 거의 세수 붕괴라고 부르는 수준이고요. 그 금액이 거의 100조에 달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강원대병원
국내 조합원들은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입니다. 공공기관은 결국 국가 예산이 공공서비스에 배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양질의 공공의료도 제공하고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국고가 이렇게 바닥인 상황에서는 조건이 매우 안 좋죠. 역시나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정책, 그리고 계속 정부가 해왔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런 공공기관 탄압 정책들을 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지금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이제 한국의 자본가들도 정부를 매우 압박할 겁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재명 정부 취임 때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에 모든 지면 신문에서 일간지에서 일면에 삼성의 광고를 실은 모습입니다. 이게 말해주고 있죠. 새 정부의 정책을 공공재 예산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해달라. 그리고 세금 깎아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가격을 내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달라는 것이 기업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업들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좀 예측을 해보면 대선 전부터 이미 연공서열 손봐야 된다. 이 말은 호봉제, 즉 연차가 쌓이면 임금이 오르는 공공기관의 임금제도, 그리고 일부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호봉제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봉제 더는 유지가 힘들다라고 이재명 싱크탱크에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러면 호봉제 없애고 뭘 할 건데 라는 게 그 전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직무급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속도가 나서 요게 벌써 작년 기사인데요. 공공기관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직무급제를 도입 완료했다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니까 새 정부에서 그걸 꼭 하겠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매일경제 뉴스는 7월 6일자 뉴스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 된다.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가 아니라 기관 내에서 연차에 따른 임금 인상도 차별이다. 이렇게 보면서 연공 서열에 따른 인상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직무급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죠. 노동력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정년 연장과 함께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없으니 파견 규제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공공기관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큰 이슈가 있죠. 그동안 고정성이라는 그 특성이 있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오다가 이제는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작년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좋은 거죠. 우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올해 3%밖에 임금 인상을 못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고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그 3% 안에서 확대를 하고 남는 걸로 임금 인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어떻습니까? 교대 근무, 주말 근무, 시간의 근무 등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굉장합니다. 그게 3% 총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면 임금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즉 통상임금 확대분을 받지 않는 체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 인상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임금이 실제로는 삭감되는 겁니다. 임금 삭감을 선택하거나 체불이냐 삭감이냐 양자택일하라는 것이 현재 한국의 기획재정부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인상을 모두 쟁취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또 이런 조건이 있죠. 의사 파업,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의 업무를 다른 직종들이 나눠 맡게 되는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곧 발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내용이 이미 공청회에서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되었고 아주 확대 범위가 과도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의 보호 방안은 빠져 있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나 복지부 관리 감독 조항은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시범 사업과 비교해서 10개의 행위가 추가되고 13개의 행위가 제외되었는데요. 이 35개의 규칙의 그 진료 지원 업무 확대 범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확대되는 업무 범위는 거의 현장에서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대병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강원대병원이 공공병원이면서 지역 병원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22년 기사인데요. 생존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 1년에 132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전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의 제일 높은 순위를 강원대병원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명예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게 23년 자료인데요. 1등이 이제 인천광역시로 바뀌었고 그래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2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순위고 이 치료 가능 사망률에 대한 책임이 강원대병원에 아주 크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몇 년 전부터 특히 이제 의료개혁의 한 일환으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 지역 의료 체계를 다시 짠다라는 목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방안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공공병원 중심으로 발표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것이 현재 의료인들 공부의 요구입니다. 강원대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다행히 강원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중추로서 가장 최상위 지역 의료의 기관입니다. 그 밑에 중진료권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있고 1차 의원으로 보건소와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진짜 강원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은 2곳이 있는데 모두 민간병원입니다. 강원대병원이 임상적으로 최상위 기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려면 강원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또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인력,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1번 질문이었던 우리 병원 괜찮나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이윤 추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으로 경총, 즉 자본가 단체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부자 감세로 공공 영역의 국가 예산 배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부채가 확대되었고 총인건비제 한계로 인해서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인상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병원의 입장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강원대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강원 지역 전체의 대표 병원으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모호합니다. 특히 의료 대란으로 진료 지원 업무가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의사 업무가 무분별하게 넘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병원도 매우 위기인데 공공병원으로서의 강원대병원 분해는 지금 위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대병원 분해는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강원대병원 분해는 여러 국립대병원 그리고 사립대병원과 함께 의료연대 본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분해 노동조합과 의료연대 본부가 같이 해왔던 활동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요. 진료전 업무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는 복지부 공청회에 우리 의료연대 본부 간부들이 가서 박민수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 현재는 이제 바뀌었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서 이 간호법, 특히 진료전 업무 제도화 시행 규칙의 졸속 진행을 항의하고 우리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 피켓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우리 본부의 의견을 개진했고요. 보호방안 마련하라, 업무 범위 과도한 확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없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항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지부 차관 면담이 진행이 되었고요. 복지부 차관 면담에서 간호법 하위 법령, 즉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복지부와 의료연대 본부 논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요 간담회 5월 29일에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석자의 강원대병원 분해의 정유지 사무장님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요게 그 면담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강유지 사무장님이 저 끝에서 두 번째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간호정책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의료연대 본부가 진행한 간호사 설문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 간호사 설문 내용은 진료전 업무 제도화 방안과 간호인력 확대 법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설문에서 아주 주관식 응답을 이례적으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많았는데 그 내용 다 복지부에 있는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복지부도 매우 꼼꼼히 이 설문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제도화 방안의 그 시행규칙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본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전 업무 제도화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병원 그리고 한국의 모든 병원들이 제대로 의료공공성을 갖추고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6월 19일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병원, 돌봄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인력 충원, 그리고 총인건비 제도 개선, 즉 통사임금과 임금 인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외쳤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모습은요. 도심에서 공공병원 그리고 병원 노동자들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진 중에 길에 눕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료연대 본부 요구는 이제 병원장이 해결할 수 없는 제도 개선 요구이기 때문에 정부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간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 즉 정부의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곧 8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우리 요구를 전달을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이런 내용들이 정말 달성 가능한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기는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역 의료를 살리자라는 계획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도 80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증액하고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까지도 의료연대 본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공병원 축소, 지역의료 소멸,
특히 민간병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민간병원의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국립대병원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모든 공공병원들을 총괄하는 공공의료 사업 및 정책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립대병원만 교육부에 있고 다른 의료기관들은 복지부에 있습니다. 국립대병원도 이제 복지부로 이관해야 제대로 된 국가의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이관은 공공의료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도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서 재정 지원과 인력 지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올해 통사임금 확대와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총인건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원 등을 옥죄고 있는 공공기관 적폐 지침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은요, 강원대병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싸우는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들은 제도 개선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연대 본부는 제도 개선 투쟁, 즉 여러 노동조합들이 함께하는 공동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각 지부 분해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요구를 묶어서 공동 투쟁하는 것. 그리고 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즉 정부 부처와의 교섭 추진으로 정부와 논의 테이블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병원장과 단체 교섭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같이 정부와의 교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회 사업도 필요합니다. 국정감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으로 우리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7월 복지부 이관과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강원대병원 분에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서명 함께 해주십시오. 이 서명은 강원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병원의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월에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월에 여러 병원이 함께하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은 너무 어렵지 않겠냐? 맞습니다. 어려운 투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그런 투쟁으로 제도를 바꾸고 우리 노동 조건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승리도 했었습니다. 2015년 방만경영 정상화 투쟁,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투쟁,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 2023년, 2024년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인력 인건비 제도 기재부 대응 투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체불된 통상임금 지급 및 총인건비 제도 개선 공공기관 적폐 지침 폐기 투쟁입니다. 이런 투쟁으로 우리는 공공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노동자로서 우리의 자긍심과 우리의 노동 조건을 지켜왔습니다. 올해도 공동투쟁이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연대 본부의 투쟁 계획, 그리고 더 크게는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모두 조합원 손에 달렸습니다. 본부장으로서, 그리고 분회장으로서 투쟁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조합원입니다. 공동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열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함께 투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립대병원이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